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뉴스 공장 9월 27일 모닝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5일 이상의 연휴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간중간 보니까 차가 상당히 좀 많이 밀렸죠. 오늘 이제 새로운 이제 거의 이제 10월입니다. 이제 윈도우 드레싱 3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 그리고 금요일 새벽에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정책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잠깐 쉬는 기간에 복귀를 잠깐 해드리면, 해외에서도 뭐 계속 이슈들이 나왔습니다만은 큼직큼직한 사건보다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휴 전에 남북 경협 관련된, 그리고 전체적인 종목분들의 상승,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 리마인드를 꼭 해두실 필요가 있다. 남북 경협이라는 얘기가 절대 작은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뉴욕 쪽에서 회담 역시 기조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빠른 시간 내에, 만약에 진행될 경우에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양쪽을 잘 걸은 것 같아요. 미국도 원하는 대답이 만약에 양쪽 다 마찬가지죠. 신뢰가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상대방이 꼼수를 쓰면 어떨까, 상대방이 예전처럼 다시 진행하다가 리턴하면 어떨까, 이러한 불안심리 부분들이 밑에 기반에 깔려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 한마디는 잘한 것 같습니다. 상강하는 정치 부분들 진행하고, 언제든지 그 협상 부분들이 잘 안 될 경우는 다시 빼가면 된다, 다시 원점으로 돌리면 된다. 그래서 겁먹지 말라는 거죠. 미국의 경제 제재 풀고 정전협정 부분들 하는 걸 트럼프가 이렇게 약간 머리를 굴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간선거가 이제 한 달 반, 40일 때로 진입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공화당 지지율은 약간 복지부동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그 공화당 선거 부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이제까지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그 집권 여당이 우승했던 케이스는 3번 정도밖에 없어요. 다 중간선거에서는 약간 약세 부분들 했던 케이스가 있는데, 하원과 상원, 공화당이 상원만 일단 이기면 돼요. 상원만 이기면, 상원만 그 지금 2석, 51석 정도를 유지를 하면, 하원은 뭐 민주당 쪽에 이미 상당 부분이 넘어갈 거로 보는데, 그건 별로 영향권은 없어요. 하원은 물론 양쪽 다를 잡으면 더 강력한 집권 여당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트럼프의 모든 포커스 부분들은 차기 집권도,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흐름 부분들을 봐서는 차기 집권 가능성은 일단 높다고 봐요. 근데 1차적으로 중간선거에서 그 상원을 지켜내야지만 그걸 트럼프 탄핵 관련된 부분들의 진행 프로세스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일단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벤트를 하나를 만들었죠.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폼페이오는 다음 달 정도 방북 가능성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고, 여기에 1차적으로 이제 남북 경협은 일단 계속 뭡니까, 각도 자체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트렌드만 일단 체크해 드릴게요. 남북 경협은 추가적으로 내용 나오면 우리가 다시 뭐 특별 방송이든 아니면 마감 방송이든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해 드리는 걸로 하고, 두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오늘은 파월 연준 의장입니다. 금리 인상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진행 안 하는 것도 웃겨요. 진행을 안 하고 뭐 어떤 핑계를 댄다는 것도 정책 트렌드에 비춰가는데,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 하든 안 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금리 인상을 진행했는데 기자회견 문구, 기자회견 상담 내용, 기자회견 내용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주가 하반기에 4분기에도 한 차례, 뭐 내년에 3차례. 중요한 것은 2020년도 2년 뒤죠. 2020년도에 금리 인상 한 번, 그리고 21년도부터는 금리가 인상되지 않을 거다. 내년에 3차례 금리 인상을 한다고는 나왔습니다. 올해 제일 최고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올해 최고치. 그리고 내년부터는 3번도 나오지만 3번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에 여러분들 너무 크게 놀라실 필요 없어요. 오늘 이제 연준의 그 약간 비둘기파적인 완화적인 스탠스가 나오면서 은행주들이 하락 부분들이 좀 나왔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진행하든 안 하든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중요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차피 나중에 한번 이제 국채 그 질문물에 국채 하반기 미국 국채 7,700억 달러 가까운 단행 발행 예정 부분도 제가 중간중간 얘기를 드리죠. 그거에 관련된 질문 부분들을 올려주신 분 있는데 추후에 제가 한번 그 같이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미국 연준의 방향 자체는 완화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완화적인 스탠스 부분들로 올해 금리 인상이 최고치라고 말씀드렸다. 항상 보면 극점이라는 게 있어요. 명확하게 극점이 딱 찍고 넘어가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가하고 흐름 부분들을 볼 때 명확한 1분 1초의 시점 부분들이 매도 며칠 몇 시에 딱 꺾인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방향이 상승해서 이 변곡점이 하락의 변곡점 아니 반대로 하락해서 상승의 변곡점이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흐름 부분들을 계속 지켜보시다 보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금리 인상은 올해가 최고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해 내내 상반기 내내 금리 인상의 불안심리 갖는 걸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봐요. 그로 인해서 뭐 터키도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도 있었고 뭐 인도네시아 있었죠. 아르헨티나는 구제금융 부분들 상향 부분 그 날씨가 계절이 바뀌면 몸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우리가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겨울 부분 바뀔 때 감기 걸리신 분 있죠. 근데 그게 바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감기 걸리진 않아요. 그런 흐름으로 보셔야 돼요. 달러가 강세가 나오면서 금리가 인상이 없었던 게 4번 정도 나오면서 약했던 거래들, 체력이 약하신 분들이 아르헨티나, 터키, 그 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문제가 불거진 거지. 이로 인해서 전 세계로 계절이 바뀌었는데 전 국민이 다 감기 걸리진 않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터키 같은 거 보니까 그 목사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는 구제금융 부분들이 상향 500억 달러에서 570억 달러 상향되면서 문제가 점점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죠.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파월 연준 의장은 급등, 인플레 급등 부분들, 특히 유가 상승의 이러한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재정정책 부분들이 지금 현재 경제 부양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는 향후의 연준의 방향에서 인플레는 관점 자체를 하향 조정하고 연준의 성장률을 상향을 했습니다. 2021년 분기 동결 예정하면서 이걸로 유가가 뉴욕이 반등이 나왔다가 여기에 연준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무역 정책, 무역 논쟁 부분들은 아직 깔끔하게 해결된 건 아니죠. 관세 부과 부분들하고 원래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던 무누신과 류호 회담을 중국에서 취소했죠. 취소하고 다음 회의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말에 제가 뉴스 부분들 보다 보니까 바이든가요? 중국의 바이두하고 인텔인가 아마 될 겁니다. 인텔의 협력 강화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구글이 중국 시장에 검색을 다시 진출하기 위한 모습과 바이두하고 퀄컴 특히 5G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과 미국은 싸우는 듯 하지만 서로 협력 부분들을 조금씩 확대하는 모습 다른 면도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들은 회담이 지금 취소가 됐어요. 그로 인해서. 하지만 그 전에 중국 상위 종합지수는 2,800을 돌파를 했습니다. 10월 달부터 개인 소득세 감변 부양책 순차 발표 부분들 합니다. 그로 인해서 중국 지수는 반등 부분들 나오고 있죠. 넘발란스예요. 무역 분쟁 관련돼서 25%도 10%만 부과한다 하니까 시장에서는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고 회담 취소 부분들은 그냥 잠깐 뭐랄까요 서로 표면 치르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우리가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캐나다가 1순위고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어떤 정점 부분도 찍을 건데 캐나다도 지금 아직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합의가 안 됐어요. 일단 나프타에서 멕시코하고 미국 쪽으로 협상 부분들을 발표하고 캐나다는 일단 뒤로 2순위가 밀리는 것 같습니다. 일본도 지금 조만간 뭐 발표 나온다는데 순위에서 중국이 마지막에 말씀드렸죠. 아펙 해결되고 마무리 치고 다음 수수로 그 다음에 EU도 한데 가운데 끼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뭐 다른 중간선거에서 분위기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분위기 자체만. 어차피 원하는 것은 아베가 이번에 집권 한 번 더 됐던 게 공포정치였죠. 우리나라하고 이 한국과 일본, 그다음에 중국, 북한 여기에 일본이 패싱 당하고 있다. 이걸로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지지율이 30%까지 급락했던 걸 다시 점프시켜 버렸어요. 공포정치고 불안심리 부분들 자극해서 보수층을 집중시키는 일본이 아주 전형적으로 많이 쓰는 수법이죠. 우리나라 과거 정권도 전형적으로 많이 썼던 수법이고 트럼프도 그걸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국채 역시 그거 역시 일부 공포심리, 불안심리를 자극하면서 알게 모르게 프로파간다, 언론조작 부분들을 방향성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리하게 끌어내리고 있죠. 네이버도 링크라든지 화면 기사 순위 부분들을 자기적으로 옮기면서 언론을 조작을 하고 있죠. 다 근데 이게 뭐 이 현재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과거 시대부터 계속 있었던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은 아무튼 중국 상계종합지수는 반등 부분에서 중국의 개인 소득세 등 부양책을 순차 발표 부분들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줄 정리 미 9월 27일 연휴를 마감하고 한 줄 정리 코멘트를 드리면 FMC 연준 문제 없다. 스탠스 성장률은 상하고 향후 인플레 금리 인상 속도 부분들은 올해가 최고치이고 내년부터는 계속 하락 금리 동결 가능으로 진행되는 거고 남북 경협에서 뉴욕 쪽에서 코멘트 부분들 보신다 하면 남북 경협의 속도 부분들은 계속 우상향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거 여러분들이 신경 쓰는 것보다 남북 경협의 속도, 방향 여기에만 계속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하셔야 된다는 걸 4월달 때 계속 얘기 드렸죠. 우리나라의 보호막이다. 이 보호막은 계속 무상향이 되고 있다. 그래서 매매 부분들은 이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 대형주든 시가총액 2조가 넣든 5조가 넣든 별로 관심 없어요. 그 시가총액의 규모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시장의 흐름 부분들은 뭐 100조짜리도 충분히 거뜬하게 50% 100%로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측면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9월 27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